안녕하세요. 종목 분석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디테일 스탁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HN 추추가 분석 영상 올려드립니다. 수합 신청 가능한 마지막 날을 앞둔 상태에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니 잘 걸러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댓글창이나 종토방에서 주로 의문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관의 엄청난 매수는 지분 수합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가? 둘째, 지분 수합에 참여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답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야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될 부분입니다. 단지 몇 가지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이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기관의 엄청난 매수는 지분 수합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가? 처음에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 그럴듯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다만 기관이 지분 수합에 참여하려는 것이지 HN을 눌러서 개인 투자자도 수합에 참여시키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니까 한번 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명심해야 될 건 우리 개인의 생각이 각각이듯이 기관과 외국인도 하나의 집합체가 아닌 각각의 투자자란 겁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4월 25일 정도에 제가 투자하면서 분석했던 두산인프라코어의 예시입니다. 당시 두산인프라코어는 인적 분할 후 두산중공업과의 합병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두산인프라코어는 당시 코스피 상위 공매도 잔고량 보유, 대량 보유자는 한국투자와 메리츠증권. 둘째, 인적 분할 전 거래 정지 기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 공매도 상환이 필요한 상황, 공매도 쇼커버링 발생 가능 환경. 셋째, 분할합병 이슈로 인해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연동 발생. 넷째, 두산중공업 SMR 원전 이슈로 인한 급등. 다섯째, 두산중공업과 연동된 두산인프라코어 급등. 당시 여러 기관, 외국인 사이의 힘싸움으로 인해 등락이 발생하다 결국 외국인의 힘으로 떡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간 엄청난 매수를 통해 급등을 발생시키고 이후 SMR을 재료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단기간에 5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공매도 잔고를 보유했던 메리츠와 한국투자증권은 서로 다른 대응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분석했던 4월 23일경에는 공매도 잔고가 약 680만 주가 남아있었고 점차 줄어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은 횡보기간 초입부터 지속적인 두산인프라코어 매수를 통해 공매도 잔고를 상환했고 메리츠는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추가로 매도를 했으나 결국 급등 구간까지 버티다 손해를 보게 되었죠. 급등은 앞선 수급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특히 JP모건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기관, 외국인이 언제나 개인의 돈만 흡수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여러 반대되는 투자를 하면서 서로의 포지션과 돈을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HN의 상황은 어떨까요? 에코프로 HN, 에코프로의 수급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기관은 10월에 매도가 거의 없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음. 둘째, 에코프로에 대해서 기관에서 10월에 대체적으로 순매도를 보이나 매도 물량이 모두 많았음. 셋째, 에코프로에 대해 10월 동안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 있음. 기관 혹은 외국인임. 대차 수량이 매우 많음. 넷째, 에코프로에 대해 외국인은 10월 내내 중립적이다가 10월 29일 그동안의 누적보다 많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음. 다섯째, 에코프로 HN에 대해 외국인은 매도 등락이 있는 편이지만 10월 순매수를 보였음. 여섯 번째, 두 종목 모두 개인은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 일곱 번째, 대주주는 불확실하게 많은 물량이 수합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본인들 물량 플러스 약속된 물량의 참여만을 바랄 것. 여기서 대주주가 원하는 방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물론 상승에서는 에코프로보다 HN의 상승이 높아야 하고 하락에서는 에코프로의 하락이 HN보다 커야 오케이죠.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가장 유리한 방법은 에코프로가 하락하고 에코프로 HN이 상승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어떤 수급이 이 조건에 가장 만족했고 어떤 수급이 가장 반대로 움직였나요? 일단 외국인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JP모건, 모건서울, 골드만, UBS 정도가 지난 한 달 동안 만주 이상 거래에 적극적인 참여자인데요. 골드만은 두 종목 모두 적극적 매수를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 HN 쪽은 특히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에코프로를 누르는 주체는 아니죠. 모간서울은 에코프로의 공매도를 많이 쳐 잔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에코프로에선 매도 우위이고 에코프로 HN에선 중립에 가깝습니다. JP모건은 에코프로에 한해서 10월 마지막 날 명확하게 대주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표에는 없지만 10월 29일 10만 주를 한꺼번에 매수한 수급이 JP모건이니까요. 아직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월요일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명확하게 대주주의 태척점입니다.
급격한 매수를 보인 것으로 보아 그 이전 공매도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에도 없습니다. 대주주 입장에선 월요일 마지막 날에 에코프로 급등이라면 몰라도 그 전에 급등을 만들어낼 이유는 없습니다. HN 가격이 낮은 이상 개인 투자자의 수합 참여 가능성을 더 늘려버리는 상황이니까요. JP모건이 거래 참여 금액으로 보아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국인인데 이들의 생각은 두 가지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 95,400원보다 저가의 영역은 명확한 저평가 상태이다. 둘째는 전일 공시에서 나온 11월 4일 IR에서 발표하는 배터리 관련 사업의 방향성의 내용에 따라 더 큰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근거로는 주요 수급 주체인 JP모건이 에코프로 BM도 대량 매수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지분 수합에 지속적인 관여를 하고자 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주주와 가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건 기관입니다. 기관은 에코프로 HN을 강력하게 매수해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 에코프로는 10월에 들어 지속 매도를 했으며 공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가 코스닥 순위 3위나 들어간다는 점을 보면 명확합니다. 참고로 10월 들어 기관이 에코프로 HN을 누른 적은 없습니다. 매도가 거의 없는 순매수를 보인 게 그 증거죠. 팔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가격을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기관 투자자 중에선 분명 에코프로로의 스왑을 노린 투자자도 있을 테고 현물 출자 가격을 안전마진으로 삼아 매수한 투자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더 다양한 기관이 거래원에서 보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마 그동안 순매수를 보인 누적 1,000억 원의 수급이 모두 에코프로로 넘어가려는 세력은 아닐 겁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죠. 거래원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에코프로 HN을 매수하고 있으면서 에코프로를 매도하고 있고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 상위 보유자인 수급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베스트, 하나투자, SK증권이 명확하게 그런 움직임을 보이네요. 물론 이 매수 매도량에는 개인의 매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이베스트, 하나투자, SK증권 모두 일반적으로는 상위에 포진하지 않는 증권사임을 감안하면 기관 매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10월 29일 이베스트와 SK증권의 매수량은 5만이 넘었는데 매도량이 제로입니다. 이 일관성을 보면 개인은 확실히 아니겠죠? 같은 기간 기관의 누적 순매수 주식수가 약 100만 주인데 이들 세 증권사의 순매수 수량이 모두 넘어간다 해도 50만 주가량입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다른 50만 주, 약 500억의 기관 수급은 공매도 포지션이 없으니 적어도 차익거래 관점에서의 투자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네요. 다만 분명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 하단을 확실하게 받쳐주던 수급은 이들 세 증권사 창고임은 분명하니까요. 이상한 건 시장이 약세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없었다면 에코프로도 하락 일변도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HN에서 기관 수급이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에코프로 가격이 그다지 매력적인 시점도 아니었는데 11만 500원 이상에서도 에코프로 HN을 매수했으니까요. 공매도와 HN 현물 출자로 서로를 상쇄시키고 HN 평단과 현물 출자 가액 사이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였다면 11만 500원 이상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기관 매수가 진행되었죠. 스왑이나 차익 거래가 아닌 단순한 종목 변경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기관 수급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좀 찜찜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었네요. 기관 100만 주가 참여하더라도 에코프로의 대주주 지분율은 1.5% 미만의 손해밖에 없는 부분도 그렇고요. 향후 다른 계열사 상장 시 30% 이상 지분 확보는 어렵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스왑에 참여한 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앞선 분석은 정성적 분석이지 정량적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장단점을 정리해 드릴 테니 판단은 각자에게 맡깁니다. 일단 수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상승을 주도하고 기관이 공매도와 현물 매도를 통해 누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은 개인 수급으로 눌리고 있고 기관은 저점을 강하게 받쳐주며 투매를 받아내고 있으며 외국인이 이따금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에코프로 HN의 기관 수급이 차익 거래용일 경우 에코프로 수급이 그나마 낮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에코프로 HN이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에코프로가 장기간 횡보를 보이다 대량 거래가 나타나는데 5, 22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약세 기간에 횡보에 그쳤으니 강한 종목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강한 종목이라 해도 그것이 상승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전 분석 종목인 골프존만 봐도 알 수 있죠. 에코프로 HN의 차트는 60일선을 뚫어내면 정배열로 진입할 수 있는 초입 양상이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에코프로의 장점은 BM과의 연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매도로 인해 저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과 스왑 이벤트 종료 시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오버행 이슈는 신주 상장일에 가서야 불확실성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탄소 배출권과 배터리 양측의 호재를 다 받아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H에는 시장에 몇 없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대형 시가총액 종목입니다.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높아 패시브 수급이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주주 스왑 참여 분량만큼 유통 물량 줄어드는 호재가 인식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 사업이 본업에 가까운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호재를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단점은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점과 LFP 배터리 약재의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투자자의 스왑 대량 참여 시 오버행 발생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대주주 물량은 시장에 나오지 않겠지만 일반 주주 스왑 참여 물량은 시장에 나올 테니까요. 에코프로 HN의 가장 큰 단점은 개인 악성 매물대의 투매량이 많다는 점인데 기관이 스왑에 대량 참여할 경우 그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스왑 종료하면 안전마진이 사라지게 되기도 하죠. 에코프로 HN에서 11월 1일 이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점은 기관 매수세가 동일하게 강한지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11월 4일이라는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날이 공개매수 결제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스왑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공개매수량인데요. 일반 투자자가 많이 참여했을 경우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기관 매수 수급이 꾸준하다면 소위 말하는 떡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도 있는데 유통 물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세적 상승이 쉬워지기 때문이죠. 공개 매수에 일반 투자자가 많이 참여했고 11월 1일부터 뚜렷한 수급 주체가 보이지 않을 경우 횡보나 하락 가능합니다. 장기 물량의 비중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죠. 공개 매수에 일반 투자자가 적게 참여했을 경우엔 현재 에코프로 HN의 기관 수급이 진짜 수급이라는 의미이므로 그들의 평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 있습니다. 11월 4일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당일 장 마감 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에코프로 IR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에코프로의 추세적 상승이 가능해지는 시점이죠.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장 기대 이상의 비전이 발표된다면 주가 상승을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 생일도 이날인데요. 내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최고의 생일이 될지도 최악의 생일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대응이 최고의 대응일지 모르겠지만 제 대응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요새 장이 워낙 안 좋으니 스윙 비중을 보유 금액의 거의 절반 가깝게 올린 상태인데요. 솔직히 장투 종목보다 스윙 쪽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 저도 가치 투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어쨌거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HN의 장기 투자 비중 20%는 그대로 보유 중이고 스윙으로 접근하는 분량만 매도 후 재매수 진행 중입니다. 전 일단 에코프로 HN 보유 수량으로 스왑에 참여하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11월 미국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량 잠길 경우 하락 전환 시 손을 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주 상장일이 11월 19일로 15거래일이나 있으니까요. 기관은 별 문제 없는 이유가 이베스트, SK 모두 공매도 포지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에코프로가 지속 하락할 경우 에코프로 공매도 불량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테고 에코프로가 지속 상승할 경우 스왑 불량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할 테니까요. 둘이 상계가 되고 HN 차익거래 수익률만 남을 텐데 우리는 이런 투자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장기 불량은 지속 보유할 겁니다. 호재 소멸이나 추세 하락 시 비중 줄이는 건 어느 정도 고려해 보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성, 시장 우호적인 섹터, 건전한 재무, 공매도 없는 중장기 종목을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모든 지지선이 역배열이 되면 매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 말씀드린 무상증자 권리락 전일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 매도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액티브한 자금인 스윙 불량을 어떻게 접근할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월요일의 거래량과 지지 저항을 보고 판단할 겁니다. 월요일은 높은 확률로 상방입니다. 21선이 올라오고 금요일 60일선을 한번 체크했으니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죠. 금요일엔 60일선에 거의 만주가량의 매물대가 있어 이를 뚫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거래량을 동반해 이 영역을 뚫고 올라가면 스윙 불량을 호재 소멸시까지 들고 갈 생각이고 반면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를 지지선으로 받지 못한다면 스윙 불량은 익절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화요일부터는 안전마진은 없어지고 불확실성이 좀 더 많아지니까요. 한 종목당 20% 이하 비중만을 가져간다는 원칙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익절하고 나온 스윙 불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 매수 전 11월 2일, 11월 3일 기관 매동을 보고 진입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관 수급이 여전히 매수 우위라면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HN의 기관 수급이 매도 우위라면 에코프로로 시선을 돌릴 겁니다. 짧은 스윙으로 먹을 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에코프로가 월요일 지나치게 급등한다면 일반 투자자들의 수합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주주나 기관 투자자 물량이 모두 못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등 시 기관은 반드시 공매도나 현물 매도로 누를 텐데요. 장 초반에 눌러서 음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보유한 현금 10%로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주 공매도 세력인 이베스트, SK증권 등은 11월 2일 이후 공매도 수량을 늘리지 않을 겁니다. 차익 거래가 목표라면 더 이상 HN의 매수 수량을 늘릴 수가 없는 타이밍이니까요. JP모건이 뚜렷한 매수 수급을 보여줬고 연기금은 연일 매수하는 상황입니다. 주 매도 세력인 공매도가 없으면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적어도 짧게는 11월 4일 타겟으로 스윙을 가져갈 만합니다. 물론 11월 4일 기관 수합 물량이 많았다면 이를 악재로 나중에 다시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 전에 상승이 없다면 손절이더라도 커팅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도 모릅니다. 전 장기 분량은 그렇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스윙 분량 투자 전략 진행 결과는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